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주 IC 인근 나정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첨성로를 연결하는 6차선 도로인 경주 강변로가 다음 달 1일 정식 개통됩니다. 경북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6% 늘어난 규모로 과밀학급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 교육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주에서는 확진자 12명이 발생했고 포항에서는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 여파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죠.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난 지 꼬박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컸습니다. 우선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흥해 지역이 어떻게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배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4년 전 포항시 흥해읍에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란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으로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흥해읍장과 함께 읍내를 둘러봤습니다. 피해가 컸던 아파트들의 달라진 모습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은 대웅파크 2차 부지. 이곳에는 수영장과 문화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수영장 부지입니다. 그런 거 생기면 좋죠. 드라마 하는 것도 생기면 저희들한테 다 흥해 사람들은 이용하고 하니까 좋죠. 마치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를 마친 대성아파트 부지입니다. 워낙 큰 지진 피해를 입어 지진 피해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는데요. 이곳에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흥해 공공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흥해읍 중심가에 재난구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경림 유소망타운 부지에는 올해 말까지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건설되는데 평소에는 체육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흥해읍 중심가에는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가로등과 방향지시 등이 등장했습니다. 지시등을 따라가기만 하면 대형 운동장이 나옵니다. 도심 지역에 또 4개 방면에 대피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시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치하고 또 각 지역에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사전에 알리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체육관 바닥에서 생활했던 지진 이재민들도 지난 10월 19일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하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29가지. 지원 예산은 모두 2,257억 원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4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지역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흥해 지역의 도시 재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성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만 4년이 지났지만 지진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진짜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서는. 몇 달만 지나면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복용하는 알약은 늘어만 갑니다. 처음에 지금 요거 2개만 먹었거든요. 근데 요 파라나리 추가가 됐어요. 이거 지진 피해를 100%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진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개인주택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짓는 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생겼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옛날 증상이 다시 도졌다 이러신 분도 좀 계시고.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범위에 정신적인 피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 3만 8천여 명이 3년째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 유례가 없는 소송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소송이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소송이거든요. 재판부도 쉽지 않은 소송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재판부에서도 심리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포항 지진 4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112로 포항 촉발 지진 4주년을 맞아 2021 포항 지진 국제 포럼이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발 지진 최신 연구 결과를 주제로 부산대 김광희,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과 해외 유발 지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국고 보조금이 늘면서 전년도 4조 4,057억 원보다 16% 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안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 지도에 232억 원, 농산 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10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에 233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130억 원 등입니다. 또 학교 정보화 장비 보급에 49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1,073억 원 등 미래형 교육을 위해서도 3천여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체험형 대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오는 18일 준공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18일 오후 5시 북구 환호공원에서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조형물은 333m 길이의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으면서 포항 영일만항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래 작품명은 클라우드였으나 작가의 제안에 따라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를 유영한다거나 공간을 걷는다는 뜻인 스페이스워크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식당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식당 주인은 가해자가 10대라서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든 데다가 부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10대 여럿이 건물 입구로 몰려와 CCTV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부숩니다. 이들이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까지 보자 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난동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0대들에게 주의를 준 1층 식당 주인 가게로 10대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식당 주인 A씨와 A씨 아내를 거칠게 밀치고 식당 안까지 들어와 손님이 있는데도 화분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으며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이들은 인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지금 장사도 지금 트라우마가 남아서 손님이 4-5분 갑자기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해자들이 10대들이라 형사처벌 수위가 약하고 이들 부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년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어떻게 억울한 면을 어떻게 누구한테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난동을 부린 10대 중 한 명은 예전 형사 입건돼 현재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도보 해가지고 선도보 차원에서 즉시 정도도 안 가겠다 싶은데. 예. 식당 주인은 가해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10대 3명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가 강변로 개통기념식과 제17회 사랑나눔 건강 걷기 대회를 오는 20일 강변로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왕복 4km 코스로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20일 1시까지 경주 신라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강변로는 경주 IC 인근 나정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첨성로를 연결하는 6차선 도로로 다음 달 1일에 정식 개통되면 관광객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남구 오천읍 용덕지구에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준공했습니다. 포항시는 구 포항역 지구에 있던 느티나무와 소나무, 상록수 천여 그루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에 이어서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공기질이 탁한 곳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초겨울 추위를 보인 지난주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의 한낮 기온은 18.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큰 일교 차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큰 추위 없겠고요. 비 소식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모교인 포항제철고등학교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을 통해 전달된 이 기부금은 포항제철고등학교 내 축구부와 야구부, 체조부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훈련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북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휘발유가 유통돼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고장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차량 10여 대가 수미터를 못 가고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이나 견인됐습니다. 주유소 측은 지하 휘발유 탱크와 연결된 맨홀에 고여있던 물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주들에게는 수리비와 기름값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